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께 관리단 집회에서 있죠. 지금 여러 가지 서류들, 각종 서류들이 있잖아요. 이제 집회를 마쳤을 때의 각종 서류들을 누가 보관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 가지고 좀 질의사항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관리단 집회에서 여러분들이 좀 혼동되지 않게끔 꼭 필요한 부분 몇 가지를 좀 짚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은 좀 아셨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뭐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에 대한 선임하는 과정에서 입후보자 선정 과정이 없더라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창립 멤버들이 관리인과 관리위원으로 이렇게 이름을 적고 해서 그냥 선임이 되게끔 과반 통과되면 하게 되게끔 해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때 3년 전부터, 지금으로부터 3년 전부터 피선거권, 다시 말해서 소유자분들, 입점주분들의 이렇게 투표, 그리고 입후보자에 대한 자기들 출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후보자에 대한 이게 후보 선정 과정이 철저하게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후보자에 대한 모집 공고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입후보자님들의 공개 질의사항도 분명히 좀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입후보자에 대한 선정이 이제 마쳐지고 나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관리단 집회를 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는데 입후보자에 대한 절차를 마치고 나서 있죠. 모집 공고부터 해서 그 입후보자님들에 대한 그 자격에 대해서 있죠. 우리 소유자분들한테 알려드리고, 그리고 인터넷상에 보통 유튜브에서 그 후보들의 공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공약 사항을 다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확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선거를 통해서 그 확정이 되고 나면 그 입후보자를 이제 입후보자 확정되고 난 뒤에 이제 그 부분입니다. 확정되고 난 뒤에 이제 관리단 집회를 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는데 여러분들이 그 서면 결의서, 서면 동의서와 위임장을 많이 좀 헷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갔을 때 투표권 행사하는 거랑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은 위임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임장은 있죠. 여러분들 우리 집합 건물에서 관리단 집회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위임장은 첫 번째는 그 투표할 수 있는 당일날 있죠. 이렇게 집회 당일날 투표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누군가에게 대리권을 준다는 그 위임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임인이 예를 들어서 어떤 홍길동이라는 소유자가 누구라고 할까요? 변학도라고 하는 대리인한테 이렇게 넘겨줄 때 변학도 너가 당일날 집회에 가서 관리단 집회에 가서 투표를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 위임장이 하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위임장. 그래서 그 위임인이 있고 수임인이 있고 위임 내용에 대해서는 관리단 집회에 대한 투표권이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용도를 적어가지고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인감 증명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방법을 통해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자, 한 가지 또 아셔야 될 부분은, 그러면 그 위임인과 홍길동이나 위임인과 변학도라고 하는 지금 수임인, 대리인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원본은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원본은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죠?
원본은 바로 변학도라고 하는 대리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원본은 복사본을 위임한테 주는 건 좋지만 위임한테 줘야 되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위임장이라고 하는 것은 있죠. 그것이고 그 위임인의 다시 말해서 홍길동이라는 소유자의 의사 표현을 전달한 것은 전달하기는 했는데 네가 투표해라 이렇게 하겠죠. 거기서 투표하되 뭐 찬성 반대는 뭐 이야기는 했겠죠. 그런데 위임장에는 찬성 반대 내용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안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위임인이 그런 지시를 했겠죠. 어쨌든 자, 그런데 이 위임장은 대리권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집회 당일날 가가지고 위임장 들고 갔을 때 보고는 위임장에서 투표의 그 위임인의 홍길동의 의사 표시를 한 건 아니잖아요. 투표를 다시 대리인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위임장은 확인용이라는 겁니다. 확인용. 그러면 확인용은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대리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죠. 원본을 대리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면 여러분들 서면 결의서, 서면 동의서도 이제 이해가 될 거라고요. 자, 두 번째. 서면 결의 또는 서면 동의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관리단 집회는 하는데 내가 우리 이렇게 그거 있잖아요. 그 투표를 하는 사전 투표라고 생각하시면 되면 사전에 우리가 투표가 예를 들어서 5월 18일 날이 투표 날이다라고 했을 때 투표를 할 수 없으니 우리는 뭐 이유가 있어서 뭐 당일날에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투표를 할 수 없으니 사전 투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서면결의 서면 동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서면결의나 서면 동의를 갖다가 이 소유자분이 직접 있죠. 자기가 작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반대한다, 뭐 이렇게 본인이 서면결의로 동의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거기서 중요한 것이 있으면 서면결의를 동의를 해줬다 합시다. 서면결의가 또는 서면 동의 서로 이렇게 해줬죠. 그러면 여러분들 관리단 준비위원회 또는 선거관리준비위원회, 뭐 선거관리위원회 뭐 이런 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단 준비위원이라고 할게요. 관리단 준비위원회에다가 넘겨줬겠죠. 서면결의서를 넘겨줬을 거 아닙니까? 동의를 해줬으니까. 그러면 이 관리단 준비위원회에서 지금 요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가지고 있다가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죠? 이것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투표함 용지에다 투표를 했던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원본은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죠?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관리단 준비위원회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보관은.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복사본은 이쪽에 두시면 되죠. 그 소유자분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긴 한데 좀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혼돈스러워가지고 누구한테 원본을 줘야 되니 말아야 되니 보관은 누가 해야 되니 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그 다툼에 또 그런 거 가지고 사사로운 거 가지고 다투는 경우도 좀 있으시던데 여러분들께서 잘 여러분들이 좀 오늘 이 동영상을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아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자 그렇게 진행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있죠. 절대 여러분들이 이게 관리단이라고 하는 부분은 소유주분들의 단체라고 했잖아요. 관리단은 소유주분들의 단체. 그리고 이게 집합 건물은 누구의 건물이죠? 우리 모두의 건물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람의 있죠. 특정한 사람이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다. 또는 특정한 관리위원회에서 마음대로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재산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관리단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이 금액이 뭐 올라간다든지, 낮아지는 거는 상관없는데 금액이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그 관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재산권에 침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대로 올리고 났을 때.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은 관리단 집회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그 소송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관리비에 관련된 걸 제외한 나머지 소송들도 있죠. 나머지 소송들, 여러 가지 소송들이 있을 겁니다. 관리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송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비에 대해서 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건물 보증 관리니까 그거는. 또 하자 관련된 그걸 제외하고는 나머지 각종 소송들에 대해서는 있죠. 반드시 관리단 집회에서 있죠. 물어봐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성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유자분들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소유자분들의 재산권에 침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조심해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 조심해서 한다기보다 가장 상식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상식이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식으로 여러분들이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참 안타까워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좀 요 방송을 통해서 화를 내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 건 여러분들 알 겁니다. 우리 집합 건물은 총유물이기 때문에 누구의 재산도 아니고, 특히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관리인과 관리위원들을 봉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들이기 때문에 더 낮은 자세, 소유자분 더 낮은 자세로 임해야 되면서 군림하는 자세로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더 낮은 자세로 임해야 되죠. 낮은 자세로. 그렇게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건물의 주인인 양 이렇게 착각을 하시다시피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재산권에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때는 집회를 반드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본인들이 집행을 해버리거든요. 이게 그런 부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상식 수준에서 여러분들 꼭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물을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을 너무 이렇게 분들 보면은 가끔 보면 상식이 아닌 여러분들께서 뭐라 해야 될까요? 독단과 독선. 그 독단과 독선이 일어나는 거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것은 어떤 경우를 독선과 독선이라고 하느냐면 집회를 제대로 하고 소유자분들의 권익을 살리고 이런 부분은 독단과 독선이 아니죠. 그게 당연한 거죠. 근데 그걸 독단과 독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본인들 마음대로 재산권에 침해주는 행위를 하는 부분이 독단과 독선이라는 겁니다. 다 아실 거 아닙니까? 마음대로 몇몇 사람들이 특정한 사람이 마음대로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부분만 여러분들 유념해서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렇게 관리단 집회에서의 논란거리들 잠깐 좀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의 집합 건물은 있죠. 대한민국 집합 건물에서는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 문제점이 많은 부분에 첫째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누구냐면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의 시행사와 관리업체 또는 그 호텔 같은 시행사와 운영사 이런 부분에 엮여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그 말도 안 되는 그 계약서, 각종 운영 계약서라든지 뭐 각종 계약서들을 마음대로 적게 만들어서 소유자분들이 완전 그 건물의 주인이 아닌 노예가 되는 형태로 되어 전략하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고, 둘째는 뭐냐면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그 계약서가 무효인 계약이 많거든요. 무효인 계약이 많다고요. 아무리 계약서를 사적 계약을 해놨다 계약이
이 그 사적 자유의 원칙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법률에 위반하는 건 무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유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재산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고. 자, 그 점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셔가지고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세요. 더더욱 제가 소유자 여러분들한테 또 입주자 여러분들한테 좀 조언드리고 싶은 부분은 관심 속에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공정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정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보시고, 그리고 그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 현재 공동체의 자산 가치 높일 수 있는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본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공용 부분을 무단훼손한다든지 이런 부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집합 건물이 효과적으로 자산 가치가 높아지고 그 관리비가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리고 도둑놈들이 설치지 않도록 우리 이 소유자, 입점주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